예, 신의 한 수로 문 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요. 또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 앞두고 시장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팀장님 앞으로의 시장 방향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모두 1%대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그에 비하면 상당히 좀 에너지가 약한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아마도 이제 좀 주 후반까지 이벤트들이 많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벤트가 작은 이벤트가 아니라 큰 이벤트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야 시장은 다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한 부분부터 먼저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 뉴욕 연은에서 1년 기대 인플레가 발표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2%로 작년 8월 달 이후로 가장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앞으로 지금부터 1년 뒤에 물가가 좀 하락하지 않겠나라는 것이 미국의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면서 좀 주가가 거기에 화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기대 물가가 하락을 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오늘 밤에도 미국의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예상 밖으로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도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좀 하락을 하면 조만간에 우리 FMC 회의가 원래 마지막 FMC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서도 좀 연준의 긴축이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부분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오늘 밤에 CPI는 한번 보고 가자라는 생각이 좀 더 뚜렷한 것 같고요. 이 CPI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또 이벤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마지막 FMC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어떠한 이제 코멘트가 나올지 모르니 아마도 F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 즉 15일 이후에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기다리는 투자자들도 지금 많이 시장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왼쪽이 50bp고요. 오른쪽이 70bp, 75bp 금리 인상 확률인데 시장은 거의 50bp 금리 인상 확률을 70% 정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다음에 코멘트들이라든지 시장의 분위기들을 아마 확인하자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흐름을 뒷받침하는 게 우리나라의 증시의 거래대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증시의 거래대금이 좀 많이 평소보다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의 이 그래프는 코스피의 거래대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짙은 색의 그림은 코스닥의 거래대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보다 어제가 월등히 거래대금이 많이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코스피는 7조 원 정도의 거래대금에서 5조 원대로 내려앉았고 코스닥도 6조 원대에서 4조 원대로 내려오면서 전반적으로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고 있다라는 거죠. 거래대금이 줄고 있다라는 것은 다들 좀 관망세가 짙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좀 다시 살아나면서 방향성이 좀 나타나야지만 시장의 참여자들이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액션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도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근에 하루하루의 외국인들의 순매수 대금을 제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는데 코스피에서 확실히 매도 쪽의 분위기 아래쪽으로 그래프가 많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이것은 매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 관련된 대형주, 지수의 방향성이 강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코스닥 쪽도 매도 내지는 관망세가 뚜렷하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500억 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 들어서서 마감 때까지 외국인들이 순매도 규모를 축소를 하거나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은 뭐 그냥 관망세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 쪽에서도 조금 최근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에서 반도체는 좀 쉬어가는 그림이 명확했습니다. 대신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쪽으로는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줬는데요. 최근에는 이 2차 전지 셀 업체 쪽에서도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좀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연초 이후에 전기차 관련주들의 수익률을 제가 비교를 해놓은 건데 위에 있는 이 두 개는요.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도 연초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가장 밑에 있는 쪽이 바로 테슬라. 한 60% 가깝게 연초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게 CATL이라고 중국에 있는 배터리 셀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 정도 하락을 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좀 연초 이후에 선방을 했고요. 선방을 하다 보니까 좀 가격적인 메리트 아니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메리트가 조금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좀 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지금 매도가 최근엔 다시 좀 나오면서 이 시가총액 대형주 LG 에너지 솔루션이 쉬어가니까 지수의 방향성도 지금 나타나지 못하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4분기 실적이 조금 주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는 최근에 이렇게 올라간 뒤에 최근에는 좀 다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4분기에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는 좀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 뭐 테슬라의 주가 약세라든지 기타 전기차 시장의 수요 감소, 그다음 경쟁 심화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수급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한때 연기금에서는 시총이 크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담는 그러한 기계적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11월 31일 기준으로 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다시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매도가 아주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이벤트가 있는데 올해 1월 27일경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한 달 뒤면 1년 정도가 되죠, 상장하고. 그러면 상장하고 1년 동안 보호회수가 걸려있던, 그러니까 팔지 못하고 막혀있던 그런 물량들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사주 조합에서 받은 물량들이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다니는 직원분들이 받은 물량들이 있는데 이런 물량들은 내년도 1월 달이 되면 이제 시장에서 팔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물량들에 대한 부담감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야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좀 다시 한번 방향을 위쪽으로 잡을 수 있는 수급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연말까지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수급적인 이벤트들이 우리가 또 남아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감안하면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 셀업체 대형주들이 이렇게 조금 쉬어간다면 전체적인 대형주보다는 역시 지금 개별 종목들 그래도 테마주들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CATL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 이것 때문에 지금 좀 고평가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좀 리밸런싱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연말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팀장님 내년 상반기를 준비하는 입장으로 지금 이 시점에선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을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과정에서 기계업종이 그래도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업종 내에서도 이제 건설, 뭐 굴착기라든지 중장비 관련주들이 다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고점을 다시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 다국적 음식료 회사죠. 식품 회사인 네슬레가 우크라이나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해외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다국적 기업이라면 뭔가 정보력 측면에서 좀 앞서 있을 텐데 우크라이나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전쟁이 길어지지 않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재건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건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기계업종에 일단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부터 보면서 이 기계업종 내에서 우리가 뭐 내년도를 염두에 두고 봐볼 만한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계업종을 보시면 8월 달부터요. 현재까지 보시면
내년도 1년 뒤에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지금 계속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증권사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 추정치를 계속 우상향으로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내년도 종목을 찾을 때는 당연히 증이익이 될 섹터, 증이익이 될 기업들을 찾는 게 필요할 거고 거기에 기계 섹터도 들어가 있다. 기계업종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계업종 내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시가총액 대비해서 좀 의미 있게 매수 강도가 좀 들어온 종목들을 한번 뽑아보니까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도 있고요. 뭐 다양한 종목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 움직임이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조금 바닥에서 조정을 받은 후에 좀 덜 오른 종목으로 한번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본다면 이 TYM과 대동과 같은 이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이쯤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자, 일단 농기계 중에서도 트랙터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앞부분에다가요, 다양한 주변 기기를 이제 장착을 해서 뭐 끌고 당기고 하는 식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그 기기가 농기계 중에서도 트랙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터는 뭐 한 곳 농사만 짓는 곳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다,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품 라인업이 매우 다양하다. 뭐 출력이 뭐 아주 높은 것부터 소형부터까지 라인업이 아주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활용으로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사용 시간이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사용 연수는 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부품이라든지 새로운 장비에 대한 좀 교체 수요라든지 구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트랙터들이 어디에 좀 활용이 되는지의 케이스를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가지고 온 건데요.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경작하는 작업에도 들어가고요. 그 앞에 부분을 이렇게 교체를 해서 바꾸게 되면 건설 쪽에도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조경 작업에도 쓰이고, 우리 겨울에 오늘 밤부터 내일 또 며칠 사이에 눈이 또 많이 온다고 하죠. 이렇게 제설 작업에도 이 트랙터는 활용이 된다라고, 그래서 매우 다양한 곳에 사용을 되고,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한 4군데 정도만 추려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랙터가 국내의 지금 트랙터들의 수출 추이를 한번 보시면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국내 트랙터가 북미 쪽을 중심으로 해외 쪽으로 수출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트랙터들이 해외 쪽으로 잘 팔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성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조금 낮은데 품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죠. 이게 해외 업체들 대비해서 강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객 친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트랙터이긴 하지만 에어컨도 달려져 있고요, 히터도 달려져 있고 USB 포트까지도 달려 있다 보니까 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편리하게 그렇게 고객 친화적인 제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뭔가 의견을 이렇게 내면 회사들이 거기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대응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나라 트랙터의 인기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원격 시동이라든지 다양한 텔레매틱스 기술도 적용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 이슈도 지금 많이 농기계 쪽에서는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이제 내년도가요, 이제 1분기, 2분기가 다가오는데 이게 바로 농사의 성수기입니다. 그러면 성수기를 앞두고 앞으로 농기계는 좋은 이제 실적 시즌이 오는 거겠죠. 그래서 성수기 시즌에 진입을 한다라는 거, 캐파는 거기에 맞춰서 확대가 되고 있다. 밸류에이션 메리트, 요 세 가지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빨간색이 2분기입니다. 매년 2분기입니다. 2분기의 숫자가 매출액이 튀는 게 보이시죠? 여기가 가장 성수기고요. 그 다음이 1분기입니다. 그러면 상반기가 이 농기계 관련된 회사들의 가장 성수기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이 딱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시즌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에 있는 경쟁 회사들 대비해서 주가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이렇게 밑에 있기 때문에 싸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YM과 대동이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4배와 6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면 내년도 성수기를 앞두고 TYM 같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농기계 관련해서 좀 이야기 깊게 주셨습니다. 확실히 오늘 장에서 좀 선방을 해주는 쪽이어서요.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눈길 접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신의 한수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 팀 민재기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